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저평가된 친환경 종목 공략하자 이런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시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종목이든 너무 이격도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을 끝에서 따라가면 항상 이제 요즘에 또 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포인트대하고 3000포인트대하고 폭 자체가 50%가 차이 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도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는 폭도 굉장히 커졌고 그거에 따라서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타점을 잘못해서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이런 캔들이 많아요. 이제 장대양봉이었다가 심지어 이제 종가의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잘못 매수하시면 소위 힘도 못 써보고 어떻게 보면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장이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많이 무서운 위치에 있다. 이럴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아보자. 그중에서 제가 중심 섹터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친환경 섹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섹터에서 아직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아직도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너무 올라가는 종목만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집중 공략 섹터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자율주행, 신재생, 탄소 제로 뭐 이런 측의 어떤 친환경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단타를 하던 스윙 투자를 하던 단기에 어떤 뭐 수익을 내던 중기로 가져가던 중요한 거는 항상 새해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지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섹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블루웨이브, 이거는 뭐 따로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강력한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정책, 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럽이나 중국의 대규모 투자. 유럽은 이제 2030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최근에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그 시장에 뛰어들었죠. 이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잊고 그냥 급등주만 따라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은 친환경 섹터인데 섹터 내에서 한 2종목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거는 요 2가지, 나머지 2 섹터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프라 섹터, 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리모델링.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서 37조 원의 리모델링 시장을 어떤 공략을 해야 된다. 여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건설 자체 바닥에서 이제 뭐 건물을 막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좀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되는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일자리하고도 또 관계가 되죠. 이제 정부의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가 일자리 창출인데 뭐 중요한 일자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요 리모델링 시장 최근에 이제 NX가 급등을 했고 그 뒤로 하츠가 떴죠. 다른 이제 건자재 리모델링 쪽은 아직 반응이 좀 없는데 아직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하츠로 이제 수익을 저번 주에 저희들은 이제 좀 공략을 했었고 그래서 강력한 이제 재정 정책에 돌입하게 된다. 각국이 이제 이런 흐름이죠. 코로나 상황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게 나가려면 뉴딜, 새로운 어떤 그 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증권하고 보험 섹터인데 증권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예탁 자산이라든지 예탁금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나 거래 이제 수수료 이런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보험 쪽도 장기 금리가 최근 살짝 이제 인플레이션율 하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 쪽도 좀 눈여겨보십시오. 요새 한화생명이라든지 이런 쪽도 장기간 하락했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험 쪽도 대규모 유동성과 장기금 상승세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섹터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 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를 전혀 내지 않는 탄소 제로에 도전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린 수소의 선도 기업이다. 그린 수소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용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물류나 어떤 해외 수출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소 도입 사업과 해외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 아까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만 이제 2030년 정도에 수소 수요가 194만 톤 정도가 나올 거고요. 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2040년에 562만 톤 정도의 국내 수요 정도가 발생할 거예요. 이게 국내 수요만 해도 굉장히 큰 수요인데, 이게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포스코는 2050년까지 500만 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 같지만 수요, 2040년까지는 200만 톤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PBR이 아직도 0.58. 이게 자기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청산 가치가 0.58.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2019년, 20년에 다 퍼가 14, 12 정도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러니까 어닝이 많을수록 이게 낮아지는 거고, 주가가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건데, 아직 이제 현재 14, 12에서 현재 6, 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볼 수 있고요. 자본 총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2조 8천억에서 3조 2천억까지 지금 증가해 놓은 상태고요.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계획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7천 톤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넷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중요한 선이 녹색 선입니다. 녹색 선이 수개월 내에 저항 역할을 했던 것이 한번 뚫렸죠. 1월 달에 한번 초에 뚫렸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중심선인데, 중심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이제 보조 지표들의 중첩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 단기봉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장기봉을 보시면 아직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녹색선 중심 내려온 폭의 절반 위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담아 놓으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반도체 업계의 알짜그룹이다.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장비하고 소재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P&E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본격 진출했다. 사업의 다각화로. 이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을 좀 고정적으로 잘 내기 위해서 2차 전지 본격 진출했는데, P&E 솔루션은 후공정 기업입니다. 후공정.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따 공개방송 때 말씀드리고, 후공정 기업의 P&E 솔루션이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보다는 P&E 솔루션이 거의 후공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P&E 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3총사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에도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원익 IPS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각 세정,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원익 머티리얼즈, 소재죠. 그 다음에 원익 QNC까지 다 갖고 있는 알짜그룹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매출액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영업이익도 다시 2019년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이제 ROE는 최근에 볼 수 없는 지난 3분기에 20%대 돌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턴 온 에쿼티죠. 이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리턴이 얼마나 나오냐, 수익이. 근데 20%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PBR이 0.5하고 6밖에 안 된다. 1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청산해도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부터 보면 약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일봉 차트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녹색선이 중심인데 이 위에서 어떤 이제 반전형 패턴의 변신이죠. 반전형이라는 건 이렇게 원형 바닥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돌릴 때 나오는 패턴, 아니면 뭐 역헤드앤 숄더라든지 V자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반전형 패턴인데, 한번 추세가 형성되고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W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온 폭만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바닥권입니다. 바닥 2,700원에서 6,000원 사이 요 밴드였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다. 주봉 차트만 보셔도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 저평가된 거 맞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부분이 바로 여기 주황색,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게 일봉과 주봉 차트의 부분인데, 이게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약간 이제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가 됐어요. 감소라는 거는 기존에 보다 한 15% 정도 내려갔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P&E 솔루션을 인수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어떤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재창출을 노리겠다, 그런 포부를 밝힌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이 굉장히 기대된다. 그래서 요 하락 추세, 파란 선의 어떤 하락 추세 상단을 자연스럽게 돌파했으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미리 먼저 주가가 자체적인 이유로 빠져났고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주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머리를 들고 있다. 이 녹색 선도 여기 지지받고 저항이었던 선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되는 그런 녹색 선을 그려드린 거고, 그 위에서 이제 장대 양봉과 어떤 단봉의 양봉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일단 좋은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많이 스킵을 했는데, 그 스킵된 내용들은 요 7시 반부터 진행되는 제 공개 방송 때 좀 주가의 어떤 목표 수준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